특별히 1부에서 1시간 일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장현민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할 거냐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주말에 특검에 출석하지 않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소환 일인데 어떻게 할지 요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오늘 특검 출석 전망도 좀 불투명하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구치소가 덥다. 그리고 거기에 지병인 당뇨가 좀 안 좋아져서 식사도 잘 못하고 눈의 합병증도 악화됐다. 뭐 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건강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주말에 접견이 안 되니까 변호인들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특검에 가겠다고 그랬는지 안 가겠다고 그랬는지 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죠? 네. 추측을 할 뿐인데, 일단 송변 이거로 이 정도로 안에 있는 사람이 불출석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또는 특검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안 받아줘요? 왜냐면은 우리 국민들께서요, 예. 지난주 수요일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받고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는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걸 다 보셨습니다. 예. 심지어 한 손을 주머니에 꽂고 구치소에 입감된 뒤에 며칠 사이에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조사를 못 받을 정도가 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뇨 약 관련해서는 예. 일단은 관급 약품을 지급을 하고 또 외부 반입 약품도 지금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조사를 못 받을 정도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불출석하면은 특검이 강제 구인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일단 장 변호사 보기에도 불출석할 거로 전망합니까? 불출석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뭐 보면은 본인이 반인권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취지 아닙니까? 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예. 또 SBS 제작 그 보도진에 이야기한 걸로는 망연자실하고 있어서 또 나가지도 못한다. 아, 예, 뭐 그 이런 얘기 이야기도 있어요. 하는데. 수감된 사람은요 다 망연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다 좋지 않아요. 뭐 그렇긴 수감되지 하죠. 않은 예. 상황에서도 예. 건강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소환하면 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법 69조를 보면 지금 안 나가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구속이 됐잖아요. 그럼 구속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구인은 끌어오는 거고 끌어오는 구금은 거고. 가두는 거고. 가둬진 상태는 이미 이제 현상이 발생했고 예. 그럼 구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특검이 별도 예. 영장 없이. 그럼 우리 데려오겠다. 예.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안 왔고 이번에도 안 올 태세라면 그 특단의 조치도 아닌 거죠. 그냥 일상의 조치인 거죠. 일반 예. 피해자랑 동일하게 대우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이건 강제 구인은 초읽기다. 그럼 나오면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뭐 일반 검찰 물론 뭐 구속 기간에 제한도 있지만 피의자 일반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수사 길게 해도 상관없는데 특검은 기간에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앞서 잠시 얘기 나왔는데 요거 특검팀이 공문으로 서울구치소에 확인해 보니까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럼 앞서 송변 얘기한 대로 나가서 조사 받을 정도의 그거는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건강.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안 나가요? 피의자가? 그럼 특검은 강제 구인해요? 강제 구인할 거라고 이게 봅니다. 강제 구인이라는 게 뭐예요? 안 나가고 이제 방에서 버티면 뭐 잡아 끌어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조사실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게 구속영장을 효력으로 할 수 있냐라고 과거에 다툰 사람이 있어서 누구요? 대법원 판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익명으로 되어 있어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2013 모 160 결정이라고 숫자를 외워? 그 대법원 결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결정에 의하면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조사실까지 데려오는 구인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럼 양쪽에 그러면 교도관들 이렇게 끼고 검찰 수사관 가서 데리고 자 쉽게 하면 끌어낸다는 거죠. 안 간다고 버티면. 네. 그럼 왔어요. 네. 근데 왔어 그렇게 해서 끌어내서 그럼 특검 서울 고검 청소에 왔어요. 거기서 만약에 나 진술거부권 행사 나 몰라. 버텨 이러면은 네. 조사 또 안 되는 거죠. 사실 답이 없는 거죠. 이제 끌어낼 때도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막 사람들이 끌어내는데 수갑을 채우거나 막 이렇게 강제 진압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최소화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실무에서. 왜냐하면 또 거기서 다툼에서 다치고 그러니까요. 이러면 또 책임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네, 아주 강렬하게 저항하지 않는 이상 이런 어떤 도구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이제 자제는 한다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막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양쪽 다 서로. 예, 서로. 그럼 이제 딱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2번 특검에서 구속되기 전에 불렀을 때는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영장실질 단계에도 최후 진술의 어떤 기회를 얻어서 대단히 또 본인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했고 그때는 일말의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혹시 구속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은 구속이 됐고 그러면 기소가 안 될 것이냐. 구속은 되면 그건 기소의 완전 수순인 거고 예. 기소가 되면 이게 본인이 이게 집행유예 벌금형 나올 그런 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간의 문제만인데 상당 기간이 될 것이고 예. 그러면 지금 본인이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법률적으로 유리할까? 나한테? 지금 의미가 있을까라는 판단은 내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 내가 뭐 조사에 응해봐야 한들. 결과는 뻔해 뭐 이런 예. 이 얘기 생각. 그러니까 아마 청취하고 이런 혐의를 갖고 있고 이런 증거를 갖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추측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앞서 저 장 변호사가 잠시 얘기했던 저희 SBS의 단독 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 망연자실설. 저 SBS 취재진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한 얘기입니다. 본인이 얘기는 아니고 주변의 얘기인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 망연자실하고 있고 출석 의지 자체가 아예 없다.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망연자실이라는 얘기는 아니 뭐 구속되면 당연히 망연자실하죠. 뭐 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당연히 망연자실 하겠죠. 근데 이 얘기는 전혀 구속될 거라고 뭐랄까 걱정이나 우려. 야 어떡하지? 이거 전혀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께서는 김태현의 정치적으로 안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예. 구속될 확률이 장 변호사님은 99%, 맞아요. 저는 98% 예. 이렇게 예상했으니까 평균 98.5%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통상적인 법률가가 객관적인 사안으로 예. 사건의 내용과 전후 상황을 짚어봤다면은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할 수 있었어요. 물론 본인은 어떤 희망 섞인 예측으로 예.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고 그것이 사실 많은 경우에 구속에 직면한 피의자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아니 뭐 그렇게 뭐 바라겠죠. 뭐 본성상. 예.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망연자실했다고 해서 그것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는 않는다. 그 뭐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을까요? 예. 어찌 됐건 간에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덥긴 덥잖아요. 덥죠. 안 해도 진짜 더울 거예요. 저도 저 접경 가보면 정말 덥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네. 선풍기 돌아가는데 이게 선풍기가 뭐 24시간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네. 시간 정해져 있고 네. 사람이 또 과밀 우리나라 구치소가 또 과밀화돼 있으니까 뭐 진짜 덥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윤 전 대통령의 독방에 에어컨을 놔달라는 팩스 민원을 독려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서울구치소에다 팩스로 막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에게 방에 에어컨을 놔주세요. 막 이러고 네. 아버님 방에 보일러 놔드렸어도 아니고 대통령님 저 수용실에 에어컨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 캠페인을 지금 팩스로 보내고 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형평에 맞지도 않고요. 예. 이 서울구치소 현황이 저희는 수영동에는 못 가보지만 이제 변호인 접견실 가면 예. 거기는 그래도 에어컨이 있다고 해도 더운데 예. 사실 그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예. 그런데 거기 수영동에는 거기 저 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는 변호인 접견실도 에어컨 틀어주고 거기 저 수용자들 예, 예. 대기하고 있는데도 대기하고 틀어주니까 있는데도 시원하죠. 거기. 네. 그래도 사람이 너무 좀 바글바글 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서울구치소는. 맞아요. 그리고 선풍기도 50분 틀어주고 10분 끄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말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너무너무 덥고 고령이고 뭐 이제 지병이 있으니까 에어컨을 놔드려야겠다. 넣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현황상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구치소가 너무 낡았고 새로 이런 냉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되지 않고 그 실외기 뚫어야 되니까. 네, 뚫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이게 변호인도 이걸 독려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나라는 좀 의심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이를테면 구속수감 안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 안으로 우리 구속되지 않는다. 근데 이 안은 최소한 이 준비는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적지 않았고 이걸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헤아린다면. 그런데 제가 이 변호인들이 다음 날 재판에 대해서 별로 대비를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바로 지기현 재판부에 재판이 있었잖아요. 구속수감된 다음 날. 근데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일방적으로 냈는데 변호인들은 몰랐다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통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되는 걸 전제로 그럼 다음 재판 혹시 구속되시면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에 대해서도 소통이 안 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아니했던
있었던 건지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인 건데 다 좋지 않은 가능성인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영치금을 넣어줘라, 에어컨을 넣어줘라, 운동 시간을 보장해라, 약을 제대로 먹게 하라, 약 제대로 주고 있다, 운동 시간 보장하고 있다, 네. 다른 수영자와의 형평성상 안 된다. 이게 다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외전을 벌이는 것밖에는 또 답이 없어서 이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장애죠. 아니 운동 시간 안 준다. 이 김계리 변호사라고 하면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김계리 변호사가 이 서울구치소 측이 운동 시간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근데 서울구치소 측에서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굳이 서울구치소에서 전직 대통령인데 뭐 하나 더 줬으면 더 줬지 일부러 더 남들보다 박하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주장과 모순되잖아요. 그래요? 본인은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조사도 못 받을 정도라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운동 시간을 보장해주면 운동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예. 자기 의뢰인의 주장을 깨뜨리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영치금 모아달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치금 계좌를 공개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걸 공개를 했는데 예. 이거 명백하게 정치 비즈니스죠. 예? 정치 비즈니스예요, 이런 예. 건. 왜냐면은 2021년, 2022년에 예. 서울구치소 영치금 전체 1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였습니다. 예. 26개월 동안 2억 4천여만 원을 모금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돈이 없냐 하면 당시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신고한 재산이 53억이 넘었어요. 이런 분들이 계좌 공개하면서 예. 영치금을 지지자들로부터 받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3월에 공개된 재산이 윤 전 대통령은 74억 8천여만 원이에요. 예. 본인 명의 예금이 6억 3천여만 원, 김건희 여사의 예금이 49억 8천여만 원, 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도 있고 돈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왜 영치금 계좌를 공개해서 일반인들로부터 모금을 받습니까? 일종의 정치 활동인 건가 이것도? 정치 비즈니스죠. 예. 그리고 저 같으면 그러니까 돈을 벌라기보다는 일종의 뭐랄까 그 지지자들을 뭉쳐 있게 하기 위한 이런 수단? 그걸 그렇게 보는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예. 저 같으면 예. 제가 변호인이라면 제 의뢰인을 예. 가족이 영치금도 안 넣어주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오 잠깐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돈이 많잖아요. 예. 근데 뭐 영치금 안 넣어봐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영치금 계좌 빵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저도 그 김계리에서 글을 딱 보도 보면서 아니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넣어주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했어요. 왜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영치금을 어떻게 받을 때도 없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있죠. 예. 근데 이 영치금이요 네. 제한이 있죠. 그냥 뭐 있어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들어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최근에 이제 영치금을 압류하려고 좀 알아봤을 일이 있었어요. 영치금을 예. 그러니까 압박 넣기 위해서 영치금 압류하자고. 예, 이런. 피해자 측에서 피고. 예. 예. 그러니까 한 400만 원 한도로 거긴 볼 수 있고 예. 또 거기 영치금 넣어주는 돈도 들어오지만 넘치면 다른 개인 계좌로 이걸 이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예, 그러면은 한도를. 4억 그러니까 400만 원이지 한도요. 예. 그럼 4억이 뭐였어? 그럼 3억 9,600만 원은 개인 계좌로 가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체를 한다고 들었고 그리고 예. 거기 영치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노역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징역형을 살려면 예. 그 돈도 같이 들어간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400만 원이 있든 뭐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몇 억이 들어와 가지고 이체를 하든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2만 원. 왜냐면 거기서 뭐 3억 구 이 정도잖아요. 그죠. 담요 같은 거 좀 예. 추울 때 사고 그랬을 때 무한으로 살 수 있는 건 또 이제 또 형평이 안 맞고 하니까 2만 원 쓸 수 있고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돈도 이제 400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던 정경심 교수 같은 케이스도 더 넘쳤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뭐 이제 지지자들한테 뭐 이제 좀 뭘 사고 이런 용도로 이제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윤 전 대통령도 이 돈을 진짜 본인이 영치금 용도로만 쓰기에는 아마 넘치게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그렇죠. 좀 그러면 넘쳐서 개인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출소한 이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죠. 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아니 근데 에어컨은 해결책이 하나 있긴 있어요. 아니 뭐가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구치소 피의자 접견할 때 대기실 시원하잖아요. 네네. 변호인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24시 계속 접견 가잖아요. 예, 예. 그럼 수영자가 매일 계속 밖에 나올 수 있으니까 시원합니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재벌회장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아니 그래서 제 접견을 갔을 때 어디 재벌회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접견을 대단히 오랜 시간 좀 하고 있고 되게 유명한 변호인들이 이제 와서 그렇죠. 계속 하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 변호인 접견실에서는 접견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이라. 근데 다른 공간에서 같은 컨디션으로 유지해 그럼요. 주겠다고 이제 이야기는 나왔죠. 그죠. 서울구치소 가면은 제일 좋은 자리 있거든요. 에어컨 제일 잘 나오는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기는 진짜 범털만 있는 자리인데 주로 재벌회장들이 거기 있죠. 뭐 C 회장도 거기 있었고. 네네.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변호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예. 많이 들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많이 고용해서 돈을 많이 쓰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변호사들께서 돈 안 받고 그냥 희생을 하든지. 위임장 놓고 조짜 가지고 매일 들어가서 매일 접견하고 밖에 나와 있게 하면 그러면 시원하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알아서도 하시고. 자 그리고 주제를 바꿔서 이거 좀 볼게요. 김태호. 사실은 이명박 전 정부 때 전전전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전 정부 때도 그렇고 외교 한번 실세다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특검 가가지고 VIP 경로서를 인정한 거죠.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서를 인정한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건데 다만 이제 경로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하느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화낸 게 죄는 아니니까. 그렇죠. 화냈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경로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임성근 사단장 처벌받지 못하게 해라라든가 혹은 뭐 임성근 사단장이 피의자로 적시돼서 경찰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라라고 했다든가 뭔가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지시는 앞으로 특검이 입증을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진술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참고인 또는 피의자를 불러다가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도움은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최상병 특검의 다음 수순은 뭡니까? 저는 이제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했고 이시원 비서관 뭐 여러 사람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이제 주진우 의원도 수사를 받게 될 것 같고요. 주진우 의원도 이거 관련해서요? 예, 그 당시에 법률 비서관이었는데 회의에 있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 당시에 당일에 그 700에 8080에 전화 내역에 또 이제 주진우 의원도 있어서 그게 법사위에서 좀 문제가 됐었고 본인한테 입장을 밝히라고 한 적도 있어서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물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선상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으로 불똥이 튈 여지가 있고 이미 임종득 의원은 또 수사선상에 올랐고 또 김태호 전 차장이 이야기한 건 대단히 전 법률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해요. 전혀 화내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전에는 화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주관적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관적 감정에 대한 평가가 바뀔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 항변이 필요하고 이게 김계한 사령관의 진술, 여러 이런 군 관계자들의 진술 때문에 본인의 방어에 법률적으로 이제 나섰다. 대통령보단 본인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오늘 저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제일 관심을 모으는 게 오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사퇴하라 보좌질 갑질 의혹으로 이 얘기인 거고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폭로에 나섰던 전직 보좌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야당은 이걸 가지고 뭐 2차 가해다 보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직 보좌관에 대한 고발 강선우 후보자 측은 왜곡됐다. 네. 전원만으로 이렇게 뭐 판단할 수 있냐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자 두 분은 이 사안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이곳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요. 오늘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는데 첫째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이미 제출했냐 안 했다면은 정말로 할 거냐. 왜냐하면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2차 가해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확언을 국민 앞에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요. 이미 고소하거나 고발했다면 그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인사청문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치인들이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뭔가 불리한 네거티브적인 이슈가 제기가 됐을 때 그 이슈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법적 조치를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면 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걸로 고소나 고발하면서 아주 지엽적인 부분만 문제 삼아서 그걸 가지고 고소나 고발해놓고 언론에다가는 법적 조치했다고 알립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매우 지엽적인 것이어서 상대방이 제기했던 의혹을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제출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야당 청문위원들이 요구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장 변호사는요. 네, 그런데 이제 고소 고발에 대해서도 한다라는 뭐 TV조선 보도가 있었는데 의원실에서는 그게 좀 왜곡됐고 그거 자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뭐 고소 고발까지 지금 정무적 판단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무리수라는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위해서도 TF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3자가 어떻게 해명하고 해명에 납득할 수 있는지 이게 거짓 해명 논란이 딱 잘라지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또 평가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오늘이 진짜 분기점이 되고 뭐라고 본인이 육성으로 해명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주진우 의원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으로는 확인은 됐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것까지는 확인이 네. 안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 확인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반론 있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연루서를 제기한 사람들을 형사고소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의 반론이 들어오면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송전 장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